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서청원 최고위원도 저희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알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인 걸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 야당과 순진한 협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정현 최고위원께서도 지도부가 이미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위헌 여부 말입니까? 예. 그때 위헌 이제 개별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제가 그분들 속을 들여다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예.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예. 불과 5월 1일 날. 예, 서청원 최고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5월 달에. 예. 아니, 그러니까 5월 1일 날 국회 예. 운영위 법률 소위에서 이 문제가 분명히 다뤄졌고 참석했던 여야 의원들과 그 자리에서 보고했었던 입법차장 그리고 수석 전문위원들이 다 그런 문제점들 말하자면 위헌 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지적을 했고 예. 그것은 이 금년 5월 1일 날만 한 게 아니고 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2011년, 2007년, 2002년, 2005년, 2002년, 2000년, 또 97년도까지 국회에서 그러니까 매 정권입니다. 예. YS 정권, DJ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그리고 심지어는 5월 1일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 모든 논의에서 행정 입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강제 또는 지시 이런 형태의 입법은 헌법에 부여한 권한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위헌 요소가 있다고 국회 자체 내에서 전문가들이 다 지적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누가 아니다. 알고 모르고 예.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따질 그럴 여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정현 최고위원께 제가 또 여쭤보는 게 이 진실 게임처럼 벌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청와대는 협상 과정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전에 어쨌든 청와대가 이 국회법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지시를 하는 것도 전달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에서 이것을 했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이 청와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보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앞선 선배 의원들도 또 모든 정권들도 다 그렇게 봐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정걸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사실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뭐가 내로가 안 내로고 위헌적인 것이 청와대가 위헌이 아니다 하면은 위헌이 아닐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상식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이고 기본과 근본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상식의 문제라고 하셨을 때 상식적이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그렇죠. 다 그냥 스스로 알고 있는 문제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문제를 국회에서 법으로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법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양쪽 다 협상하는 사람들이 사실 할 일이 아니죠. 예. 그러면은 일단 뭐 야당까지는 뭐라 그럴 수 없으니까 여당에서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알다시피 평지풍파입니다. 아니고 이 법 때문에 것도 그렇죠. 아니고 어떤 정당의 이익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법치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고 이 이후 문제라고 봅니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우선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돼요? 뻔히 이게 위헌인 줄을 알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당청 간의 갈등이라고 보는 시각도 저는 조금 지나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정말 고명하신 헌법학자들이 아주 다수가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파업이 실명으로 정부 이게 지금 위헌적인 요소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상당히 많은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법제처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건 법제처와의 갈등, 헌법 학자들과의 갈등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죠. 이걸 시간을 끌고 법치의 혼란을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또 소송으로 가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길게 가는 것보다 국회 스스로가 이 부분을 번안을 해서 자체적으로 넘기기 전에 바로 잡든지 만약에 바로 그냥 넘겼다 어쩔 수 없이 됐으니까 청와대로 정부로 이송을 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국회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우리는 그때는 잘 몰랐었지만 돌아간 내막을 잘 몰랐었지만은 이건 상식적으로 뒤늦게 봤더니 맞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다시 그 거부권을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받아들인다 그런 그거죠? 받아들이는 걸로 예. 이렇게 해서 수습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넘긴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심하다라는 입장 아니겠어요? 지금까지요 헌정 이래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회의니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70여 회 이상의 거부권이 있었었고요. 제가 알기로 64건입니다. 예. 64건입니까? 예. 예. 64건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었고 예.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반이더라고요. 예. 제가 정확한 아주 철저히 준비하셨군요. 아니요. 제가 이거 지금 정확하게 이 보면은요. 총 64건이 맞고요. 그리고 원안대로 처리된 경우가 51.6%, 미처리된 게 48.4%입니다. 그리고 두 경우는 대통령 스스로가 거부권을 철회했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문 대표님께서 지나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당으로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지만은 그런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착각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충분히 보장된 제도 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당 내에서 다수 의원들이 또 이 법안이 통과될 때 찬성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이고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중대하고 이렇게 큰 문제가 오래도록 제기돼서 충분히 논쟁이 이루어지고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개진할 기회도 갖고 공청회도 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 말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주무실 때게 하자는 등 또는 신문에 그냥 헤드라인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검토가 안 이루어지거나 상황이 좀 제대로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이에 많은 그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 만약 거부권 이제 행사를 해가지고 만약 국회로 넘어가서 이것이 이제 다시 그러니까 거부권이 국회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자 그러면 수습이 된 건데 그렇다면 유승민 대표는 사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것은요 그 뒤에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워낙 큰 국가 국민이 우선이지 지금 당내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우선은 국가 국민에게 덜 혼란을 주고 또 지금 메르스라든가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고 하는데 빨리 이 부분들이 정말 잊지 말았어야 될, 그리고 또 있을 필요조차도 없는 혼란이 지금 이렇게 발생해서 국정에 좀 혼란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 국민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 문제부터 수습을 해놓고 그 뒷 문제는 또 그 뒤에 가서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승민 대표의 사퇴론을 얘기하는 것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때가 기고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본질의 문제를 먼저 빨리 해결하고 수습을 하는 게 저는 그거 한 다음에 얘기해도 된다. 그죠?
그리고요. 지금 메르스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네. 근데 정부가 뒷북을 친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지금 사실 문영표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말이 앞서고 행동이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국민들은 어떻게 이걸 신뢰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글쎄 뭐 워낙 초이후에 그러한 아주 그 치사율도 높고 또 예. 반응도 빠르고 하는 전염병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아마 행정당국도 제대로 지금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러한 수습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예. 어쨌든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정말 그 같이 일단 마음을 합쳐서 먼저 수습을 이그 전염병에 대한 이러한 예방 대책은 말할 것도 없고 사후 대책까지도 좀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우선 힘을 모아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이거 혹시 뭐 이 당정 같은 경우 만날 경우가 있으시면 좀 이렇게 정부가 말이 지나치게 앞서게 되면 행동을 쫓아가지 못하고 이러면 자꾸 불신만 쌓인다. 이런 전적으로 점을 좀 공감합니다. 예, 예. 이런 점을 좀 문영표 장관을 비롯한 방역 당국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 지금 이제 이 청문회 전국이냐 거부권 전국이냐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청문회가 먼저 오죠. 그렇죠? 황교안 청문회, 황교안 그렇습니다. 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황교안 이 후보자 청문회 문제에 앞서서 지금 조금 그 다른 종교 단체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어떤 종교적 색채가 너무 짙다라는 우려를 표해서 이 종교 단체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종교계 29개의 단체가 모여서 황교안 총리 임명 철회를 촉구했고요. 불교, 개신교, 원주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29개 단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들도 그분들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 종교 문제를 가지고 그 뭐 지나친 그런 어떤 점이 지나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분들도 그분들의 종교를 스스로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듯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선택에서 하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 어떻게 다른 부분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잘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청문회를 해봐야지 알겠죠. 누가 어떻게 정확한 증거를 제시를 하고 정말 도저히 공직자로서 그 직을 수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수없이 지켜봐서 알지만은 예. 그냥 정치적인 공세나 의혹 제기로 흠집 내기 이런 식으로 가느냐 하는 건데 예. 뭐 지금까지 그런 경우도 많이 왔기 때문에 흠집 내기 또 정치적인 공세도 많이 왔기 때문에 그건 청문회를 지켜봐야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께서 그 지명자께서 예. 청문회에서 다 해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일단 사전 언론 플레이보다는 청문회가 멀지 않았으니까 청문회장에서 창과 칼의 그런 대결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정현 최고위원께서는 거의 이 지역주의를 허무는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아주 혁명적인 일을 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러한 변화가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대구 수성 갑인데 말이에요. 예. 여기에 지금 이 대구 수성 갑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김부겸 의원이 전 의원이 대구에서 당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선 가능성 그리고 당선해야 된다는 당위성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당 문제입니다만. 아니
지금 후보도 다 나왔는데 제가 예. 어떻게 그것을 예측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김문수 분명하게 지사도 제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제가 한 32년 정치권에 있었고 예. 호남에서만 4번 출마를 했었고 예. 20여 년 동안 4번 출마를 했는데요. 분명하게 호남이 분명하게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적인 변화를 보면요. 어느 한 지역만의 변화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봐보면은 이게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되고 이렇게 알다시피 퍼져나간다. 제가 광주에서 39.7%를 제가 얻었고 순천에서 당선이 됐고 이번에 또 광주 한 중심가에서 민주당이 30%도 못 얻는 이런 현상들이 결국 광주의 현상만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역구도 또 특정 정당 싹쓸이 또 공천만 받으면 앉아서 개표 시간만 기다리는 선거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지역이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